자, 그리고 뭐 어떤 시작하기 전에 네. 또 뭐 추가 인선이 났죠? 추가 인선이 네. 오늘 났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이제 수석 대변인은 현역은 2명이 있죠. 기존에 황우려 비대위 때부터 해오던 부산의 곽규택 네. 수석 부대변인,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의사 출신의 한지아 수석 대변인 둘이 있었고, 이제 8명의 대변인단이, 8명의 맞네요. 대변인이 이제 오늘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윤희석 대변인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사람들이 김연주, 네, 그분요. 네. 네, 이준석 때 그 상금 부대변인을 했네요. 네, 그때 아마 선발돼서 왔어요. 네, 선발돼서요. 그 꽤 토론부터. 잘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김연주 그분도 추가가 됐고요. 그분이 보니까 이 아나운서 출신인데 국제정치학 박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네.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갖고요. 한양대에서 그 정치학 박사를 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벤져스에 가끔 나오는 이제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변호사, 네. 뭐 이런 분들 뭐 등등 해서 호준석 대변인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유임되고요. 호준석은 그대로 유임이 되고요. 네. 그래서 8명이 저렇게 활약을. 근데 박상수 저기 그 하단 2번째인데 지금 얼굴하고 너무 다르죠. 완전 옛날 사진. 그다음에 정광재 우리 정광재. 저 한동안 캠프에도 같이 활동했던 정광재 대변인도 네. 이렇게 됐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8명이라는 뭐 일단 꽤 많은 진용이 일단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게 뭐 좀 보여드리면 다 여러분 익숙하신 뭐 분들일 겁니다. 꽤 잘해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써올린 이 정책 경쟁, 이게 꽤 야당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그 박찬대가 역시 박찬대가 회계사 출신이라는 게 그 뭐 사실일 텐데, 회계사 출신이라는 그 명성에 걸맞는 이 그 정책 실력은 없는 것 같다. 글쎄 진짜 회계사 맞아요? 예, 이게 뽀록이 나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발 그 금투세 기습 토론 제안에 대해서 어버버버 하면서 오늘까지 이제 미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동훈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요, 또 새로운 거를 하나 좀 새로운 그 팩트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거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금투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금투세를 폐지하자 또는 뭐 유예하자, 이 반대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냐. 부자들, 그러니까 1,400만 주식 투자자 중에 한 1% 정도만 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1% 상위 그거를 깎아주기 위해서 왜 그러냐 뭐 했는데, 그거는 어제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 1%가 아닌 99%의 개미들이 큰 손이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장이 하락해갖고 주가 하락해갖고 그게 이제 손실로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좀 다른 얘기인데, 사모펀드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조국 때 사모펀드 그 전문가 아닙니까? 코링크 뭐 하고 문재인 때 이 사모펀드가 엄청 저기 했잖아요. 그렇죠. 사모펀드가. 근데 주식 투자할 때 말이죠, 사모펀드를 통해서 큰 손들은요 직접 자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공모펀드는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합니다. 그 투자자들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 규제나 요건 이런 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까다로운 규제나 그거를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해보자 해갖고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 중에는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펀드. 그건 누구냐? 뭐 이현종 투자자가 100억을 그 사모펀드에 넣었는데 이름을 알리기는 싫어요. 그러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요. 블라인드 펀드라고 사모펀드 중에. 근데 사모펀드를 통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기존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하게 될 때 3가지 형태의 그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이제 환매하는 경우, 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해줄 수 있잖아요. 주식을 갖게 되면은 뭐 배당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요 양도를 하거나 환매를 하거나 배당을 받거나 했을 때요,
적용되는 게 배당 소득세가 소득세로 이제 이 과세가 돼요. 근데 이게요 최고 세율이 얼마냐? 네. 49.5%입니다. 와, 49.5%.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그 많이 벌게 되면은 네. 한 반은 그냥 그 배당 소득세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말이죠. 네. 양도하고 환매는요. 그 뭐 하면 이제 이 금투세가 새로 신설이 되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배당 소득세로 되는 게 아니라 양도하고 환매의 경우에는 금투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금투세는 최고 세율이 얼마예요? 27.5% 아니에요. 네. 그 전에는 양도하고 환매하면은 많이 되면은 최대 49.5%까지 내야 되는데 이 금투세로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요. 세목이 바뀌는 거예요. 배당 소득세에서 금투세로. 그러면 이게 27.5%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자 저기가 이렇게 사모펀드를 통해서 뭐 하는 사람들 말이죠. 오히려 금투세를 적용함으로써 더 이득을 주는 이런 맹점도 있다니까요. 야,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죠. 근데 현종님 뭐 아니, 사모펀드를 뭐 아세요? 사모 뭐 조국에 뭐 저 너무 무시하신 거 네. 아닙니까? 저 사모 있어요. 사모 있죠? 그 사모 아닙니다. 예. 그 사모 있는데 자 이게 참 헷갈립니다만은 네. 어쨌건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법으로 폐지할 경우 오히려 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매기는데 오히려 이걸 네. 실시하면 네. 부자들은 더 돈 깎아준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자 흐름이 그냥 이제는 뭐 사모펀드에 이런 거 그 세테크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 오히려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주식 투자해서 양도나 환매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반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네. 이런 투자의 그 어떤 그 왜곡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예. 우리 지호님도 저 한 대표한테 들으셨죠? 잘 모르시죠? 네, 본인도? 저도 이제 그 해오고 열심히 외웠죠. 네. 그리고 뭐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투자해본 사람이 알았죠. 뭐. 어쨌건 말입니다. 이거를 던져 놓으니까 지금 뭐 야당이 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금 친명들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이 당대표가 되면 진성준이 자른다. 네. 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네. 지금 이게 묘하게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 금투세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기존 친문 친노 쪽에서는 강해요. 예. 근데 친명 쪽에서는 걔들은 뭐 기본적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예.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따라가니까 예. 친명들은 아니 우리 대표님이 지금 저 없애자고 그랬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유지하냐. 그래서 오늘 한민수가 라디오에 나와서 그 우리 당론 아닙니다. 금투세 시행하는 거 당론 아닙니다. 진성준의 그 네, 그 주장이 문제, 당론이 아니다. 아니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진에 그냥 폭탄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뭐 각자 사는 걸로 돌아섰는데 네. 결국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군이 일단 많아야 되잖아요. 네. 아군이 많아야 되고 적전 분열시켜야 되고 그러면 싸움을 승리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 이슈가 저는 굉장히 아마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는 정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주식을 좋아하니까 그 주식 많이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 부분은 전문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주식을 많이 하니까 잘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없애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아마 진성준은 투자를 안 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보면 이 정책 이슈가 의외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것도 했잖아요. 취약계층 폭염, 이 네. 역대급 폭염 아닙니까? 취약계층 그 전기료 감면 이게요. 그럼 얼마 15,000원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4인 가구 여름철 월 평균 전기 요금이 76,000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지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요. 기존에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전기 요금 복지 할인이라는 게 있고요. 네. 플러스 에너지 바우처를 좀 받습니다. 그래갖고 전기 요금 복지 할인하고 에너지 바우처 합쳐 갖고요. 네. 이 4인 가구에 한 6만 원 정도 지원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근데 4인 가구가 이제 여름철 네. 그 전기요금 평균 요금이 7만 6천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15,000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 15,000원을 130만 가구,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취약계층 130만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뭐 600만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은요 전기료가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재원도요
기존의 그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중에 좀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잔액. 그거를 활용하는 거니까 특별히 뭐 적자 국채 발행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뭐 한전 적자를 가중시키는 그런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전기료 인하 문제는 지금 한전 적자 때문에 그렇죠. 정부도 조금 난색을 표명했던 네.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좀 이게 왜냐하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한전 적자가 지금 심해서 지금요 아마 이번 주가 굉장히 전력이 많이 소비된 때라고 그래요. 네. 공장들이 지금 휴가 갔는데 다 복귀를 했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요즘 뭐 에어컨을 여러분들 뭐 거의 하루 종일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게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료 이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게 국민들이 어떤 필요하고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때 딱 던져주고 그렇죠. 이런 게 이게 지금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막 최민희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그렇죠. 최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딱 보시기에 야당이 저렇게 지금 뭐 최민희가 뭐 탄핵한다, 청문회 한다, 쳐들어가고 막 이런 거 하고 지금 한 대표가 계속 아니 이거 토론합시다 이거 국민들 이거 좀 전기료 좀 깎아줘요 이거 지금 너무 더운데 힘들잖아요. 네. 뭐 등등이라든지 저는 또 최근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 전기차 화재 많이 나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한번 당에서 현정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현정님 주식은 몰라도 자동차는 좀 알잖아요. 자동차는 잘 알죠. 그 지금 벤츠의 최대 주주가 어디예요? 지금 중국이에요. 그렇답니다. 원투 다 중국이에요. 저는 저는 좀 모르시는군요. 뭐 자동차를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벤츠가 나는 저기 이제 독일 회사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 중국에서 그걸 매집을 해갖고 최대 네. 주주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라는 네네,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회사가 같은 운영하는 겁니다. 네. 같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글로벌 뭐 세계 한 뭐 10위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게 리콜이 많이 됐던 회사예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뭐 이게 음식할 때도 어디산 무슨 산 중국산 뭐 국내산 이거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점도 근데 하죠. 지금 이 전기차 살 때도 그럼 어느 나라 이 배터리 썼는지 그거 달자. 네. 국산 LG 쓴 건지 SK 쓴 건지 네. 아니면 중국 어디 쓴 건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자. 네. 표시제. 이걸 지금 이제 일각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벤츠 그러면 이번에 화제가 난 EQE 그 벤츠 EQE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1억이 넘어요. 그런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의 배터리가 지금 그 리콜됐던 회사의 배터리를 쓰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배터리가 요즘은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SK에 나온 데서는 안전장치가 꽤 잘 돼 있어요. 근데 그 회사 거는 조금 이게 그 클릭이 나잖아요. 새기면 열폭주 현상이 확 생겨버립니다. 이런 게 생겨버리면 불을 끄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청라 거기도 보면요.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차가 한 140대가 다 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이 아파트마다 이 지금 전기차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요 제가 뭐 어느 방송사에서요 이렇게 출연 뭐 하면은 이제 그 안내 문자 오잖아요. 네네. 저는 뭐 차를 갖고 다니냐 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전기차는 주차 안 됩니다. 이런 문자가 와요. 근데 전기차 그 비싼 돈 주고 산 분들 말이에요. 네네. 또 전기차 하면 이게 친환경에다 뭐다 하고 나름대로 개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전기차를 사고 그랬는데 그분도 뭐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속이 뭐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는 거죠. 네. 뭐. 예. 우리나라 지금 한 50만 대가 넘나요? 60만 대 정도 된대요. 되나요? 꽤 예.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화재가 이 금속 화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화재는 물로 끄면 꺼지는데 금속 화재는 물로 끄면 안 꺼져요. 그렇구나. 근데 금속 화재용 소화기가 이제 개발이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빨리 돼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가급적 요즘은 이제 지상 아파트에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화재가 일단 이게 전기차가 지상에서 나면 괜찮지만 예. 지하 주차장에 나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뭐 이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그럼 어느 전기차에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이걸 좀 확인하고 국산 걸 쓴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해서 그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당 차원에서 뭐 세미나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당정 협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어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점점 이번에는 뭘 논의할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계속 해 나가고 그리고 오늘 있잖아요.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관심 사항이 뭐가 새로 생겼냐면요. 네. 청년 고독사. 청년 고독사. 네, 청년 고독사라고요. 지금 오늘 보면 그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게 이 네. 30대의 여성이 그 저기 양천구에 가면 그 신월동에 보면 그 월세방들 많거든요. 많죠. 거기가 월세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네네.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월세 싼 동네가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38세 여성이 취업해서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혼자 살다가 가족하고 교류도 끊기고 뭐 해가지고요. 그 이제 뭐 냄새가 진동한다 이웃 주민들이 신고하고 들어가 보니까 네. 이미 사망한 지 한 열흘 정도 됐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오고 네, 이웃 네. 주민들이 신고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정확한 건 부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망 원인이 아사 같다, 굶어 죽었다라는 거 아이고야. 아닌가.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 그러니까 외부 세계하고 단절되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 현정님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알면 제가 좀 상당히 평가해드릴 겁니다. 말씀하세요. 시발 비용. 시발 비용요? 시발 비용. 갑자기 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이게 아니 욕이에요, 욕. 시발 비용인데 삐삐삐. 삐삐 비용이에요. 삐삐 비용인데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알았어요. 시발 네.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청년들이 그 취업하는 거고 한 번에 딱 붙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세요. 몇 번 이제 미역국을 먹게 되잖아요. 네네. 그걸로 인한 그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고 뭐 그러면 한 번 가갖고 뭐 좀 광란해 뭐 그것까지는 아니다. 어디 가서 막 좀 풀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18 욕을 하면서 그걸 풀어내는 비용을 시발 비용이라고 한대요. 예, 이 시사상식을 꼭 알아둬야 돼요. 네. 요즘 청년 세대에 애환이 담겨 있는 그 네 글자예요. 참 이게 사실 우리 세대는 예. 그런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때는 그냥 과 사무실에 그때 삼정호황 때 있잖아요. 대기업 그 원서가 쫙 깔려 있어요. 뭐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요. 네, 그러면 대충 뭐, 갖고 와서 하면 돼요, 그냥. 이제 그렇게 예. 살았는데 네. 그거는 사실 뭐 저희 세대 이야기고 그 생각들 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고스펙을 갖고 있어도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고 해도 또 이게 회사가 잘 안 되면 또 바로 또 이게 뭐 해고되고 뭐 이런 시즌이니까 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20대 30대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보수가 적극적으로 이제 좀 견인해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네. 이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이들이 쓰는 용어들, 우리 네. 아까 뭐 지호님 시발병 좀 처음 들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문제는 야 그 욕 아니야? 무슨 그런 말 써라고 하지만 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짠한 거죠, 그죠? 짠한 거죠. 짠한 그런 이 그리고요,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그 청년 고독사 있잖아요. 10대부터 30대 이 청년 고독사 1년에요 200건이 넘어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하면서 좀 청년정책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그 희귀꼬머리 그 은둔형 외톨이 이거는 네네. 뭐가 있고 이제 대책도 나오고 막 하는데 이 청년 고독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처음 알아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저기 저 총리실에다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저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주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국민권익위 그 국장님의 어떤 그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리가요 세계 최고의 지금 자살률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또 10%더 늘었대요. 아. 네, 이 자살률이. 그 우리 자살률 세계 1위 아니에요? 네, 이런 늘었습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어렵고 참 길이 안 보이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살기 좋은 나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희망입니다. 즉 내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을 거야. 네. 라는 희망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 하지만 내일은 더 나쁠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자꾸만
우리 사회는 정치만 잘하면 아직도 우상향할 수 네. 있는 그게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아주 가파른 우상향 시대에 네. 살아왔기 때문에 취업 걱정 안 하고 뭐 하여간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 이게 되니까 아까 같은 뭐 청년 고독사 문제 뭐 등등 이런 병폐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아니, 우리 정말 청년 세대에 대한 고민들, 이들이 살아나가는 세상에 대한 좀 희망,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누릴 것만 아니라 진짜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국민연금이나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누리는 거지만 지금 20, 30대들은요. 정말 국민연금 파산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혁을 해서 이 혁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정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저렇게 돈 1,200억 쓰면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저놈의 이 국회의원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들을 빨리빨리 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정말 그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맨날 어디 가서 시위나 벌이고 탄핵이나 한다고 그러고 아니 뭐 최상병 특검하면 대한민국이 뭐 완전히 잘 살아집니까? 나아집니까 지금? 뭐 지금 저 MBC 저 이진숙 이 후보자 탄핵하면 위원장 탄핵하면 뭐 세상이 좋아집니까? 저는 좀 제발 좀 네. 야당이 우선순위를 좀 알아라. 진짜 국민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좀 알아. 그걸 좀 해결해 주라. 진짜 참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한 대표가 등장해서 이런 이슈들을 이제 정말 그렇죠. 가져가니까 지금 네. 앞으로 20, 30대들하고 많이 만나고 많이 공감하고 국민들의 어려움 이런 또 사고들 이런 네. 걸 있으면 즉각 반응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그런 네, 그래서 그 그게 진정호 그 청년 최고위원이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청년 고독사 문제를 얘기하니까 네. 자기가 이제 이 지금 올림픽 체육계 좀 시끄러운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거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종호 최고위원이. 근데 그거 해결되면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청년층, 네. 특히나 그 지금 아픈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이 있는 청년층 다 만나서 현장 가서 만나고 그 뭐 또 리포트하고 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